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상환의 시사야.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면서 7월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국회 문은 열었는데요. 21대가. 근데 네. 입학식은 너무 늦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삼선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절차로 보면 저희가 국회의장 선거를 개원하고 8일 만에 그건 이제 정상적으로 했었죠. 의장 선거를 하고 바로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정부가 제출했던 3차 추경안도 여야가 합의하에 잘 처리를 빨리 하고 이랬으면 그리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잘 안 되어서 추경을 먼저 저희 여당이 조금 여당만의 그 입장으로 해서 추경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원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하고 18일 만인 오늘 했는데요. 굉장히 늦었죠. 그래서 급하게 추경을 처리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선서를 하면서 48일 그러니까 많이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땀으로 적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오늘 개원식에 참석하셨던 모든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 더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러지 않을까 이건 것 같아요. 뭐 일하는 국회법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앞으로 좀 여야가 좀 덜 갈등하고 좀 토론하면서 법안 통과했으면 좋겠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20대 2016년에도 그런 그 국민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정말 그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잡는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상임위 일정을 잡고 소위 일정을 잡는데 온 힘을 그러니까 회의를 실제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좀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냥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지만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가 늘 저렇게 불이 켜져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민생을 논하고 있구나. 그래서 국회를 보면서 혀를 차시거나 안심이 안 되거나 하시지는 않도록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21대에는 그걸 좀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사실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시국회라고 하는 표현 쓰셨는데요. 네. 지금 임시회 기간을 따로 두지 말고 짝수달에 임시회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회는 네. 9월에 한 번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매달 열자 이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 4, 6월에 그 임시회를 하게 돼 있고 9월부터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를 두도록 이렇게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임시회 기간에도 제대로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1월에도 3월에도 5월에도 어떻게든 한 며칠이라도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를 열게 하고 오히려 휴회 기간을 딱 정해두자.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그리고 12월 10일이면 그 정기국회가 끝나게 됩니다. 예산을 끝으로 해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12월 말까지 휴회 기간을 두고 1월 1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국회는 돌아갈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시국회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걸 굳이 또 매달 여는 걸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상시회를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본회의를 언제 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본회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한 것들의 그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회의와 관련된 것을 여야 합의하에 국회는 열도록 되어 있는데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가 교수단체 원내대표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본회의 일자를 잡는데 결국은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죠. 한쪽에서는 잡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네네. 또 한쪽에서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그 일정에 맞추어서 상임위를 개최하고 또 소위를 개최하고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일정을 잡기 위한 것에 힘을 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회의도 아예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아예 국회법에다가 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반드시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회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네. 원내 교섭단체 대표위원들끼리 협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 정해진 날짜에 상임위를 열고 정해진 날짜에 소위를 열도록 하자.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게 사실은 큰 목표입니다. 네, 통합당에서도 이걸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회의 날짜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지렛대가 사라져버리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불만이나 비판적인 의견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또 싶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개정안으로 만든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 20대 국회 말에 정병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정병국 그 20대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이 한 30여 분이 약간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몇 선을 하시면서 겪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이렇게 질의할 만큼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협상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정부도 기다려야 하고 국무위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언제 국회가 열릴지 모르니까 대기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언제 무엇이 열릴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대 국회가 지나면서 사실 법안이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법안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기존에 선수가 조금 되셨던 원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셨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의원님들도 상당수는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본회의 참석을 잘 의원들이 안 한다, 출석률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는데요. 네. 이 출석 일수에 따라서 세비를 삭감하게 하는 내용도 원래는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종안에 빠졌나요?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소위와 그리고 상임위와 본회의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둘째, 넷째, 목요일은 본회의, 그다음에 수요일은 상임위원회 회의, 월화는 소위원회. 그래서 한 달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 회의의 숫자가 어찌 보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를 다 참석했을 때 모든 수당이 100% 주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의에서 빠졌을 때는 수당이 감액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수당의 구조 체계를 개선을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회의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니까 회의를 기본적으로 다 참석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100% 수당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깎이는 구조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의 수당의 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회의를 참석했을 때 굉장히 약간은 작은 금액이
빠지도록 되어 있고 또는 회의를 참석했을 경우에 별도의 회의 수당이 주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아예 전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달라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제안 의견으로 해서 저희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의견으로 해서 세비와 수당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손봐달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일하는 국회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의 수당과 그 세비의 체계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는 그야말로 회의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 달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 회의가 정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다 참석하면 100%를 받게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 그 횟수마다 한 번씩 빠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세비와 그 수당의 체계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통합당은 이 다수결 원칙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정치의 어떤 이 협의라고 하는, 뭐 협치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결정하는 합의의 정신, 이런 게 실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국회법에는 다수결을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국회법에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다 논의를 하고 합의까지 해서 그렇게 합의까지 해서 처리를 해서 법사위에 올린 법안 중에서 91개가 그냥 폐기되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보면 91개, 100개가 조금 안 되지만요. 네. 한 개의 법안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수많은 의원님들이 냈던 법안들이 압축되어서 대안으로서 하나의 법안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이 제출된 개수로 보면은 수백 개가 되는 법안들이 결국은 법사위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수기를 하고 이미 논의를 하고 할 만큼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분 한 분이 죽어도 나는 이건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버티시면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수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네.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걸 처리를 합시다 했을 때 한 분 정도가 반대를 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네. 현재 국회법을 그냥 그대로 그것은 준용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네, 뭐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문제까지 가면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설득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운영위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이 국회법 개정안에서 야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뭐 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제안했던 법안의 내용이 사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민생을 좀 챙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적시에 좀 이렇게 응답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를 한다면 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법안을 보시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정혜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이게 이제 저희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못 들으신 건가요? 아이디 해장국 시사 라디오님께서는 1번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속 시원한 뉴스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1511님 정답 1번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1번이 김성환의 시사야입니다. 그리고 김성환의 시사야인데 출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출연을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 하여튼 1516님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오태훈이 진행하는 거죠. 퀴즈 너무 쉬워요. 이게 답이죠. 평소 차분한 진행, 한밤 시사에 딱 어울리고 하루 뉴스를 종합하여 정리해 주시는 시사야 참 유익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제가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1번은 김성환의 시사야, 2번 오태훈의 시사본부, 3번 불타는 청춘, 4번 사사건건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SES의 러브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강원도와 충북, 전라도 동부, 경상도 서부 지역, 제주도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전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다시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경기도, 영서, 충청도, 내륙, 전라도, 경북 서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이 5에서 70mm로 지역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춘천 32도, 서울과 대전, 세종 30도, 광주, 대구 29도, 인천, 제주 27도, 부산, 울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7도, 습도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